160페이지. 160페이지요.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요. 20번이요.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건축공사가 중지된 이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경우 신축 공사 중인 건물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자는 원시 취득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물이 되려면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뭐가 있어야 되죠? 주된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벽 이렇게요.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이게 갑이죠. 갑 전에 을이 매수해가지고 건물을 완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는 을이 원시 취득하거든요. 그럼 이거 만약에 그러면 이 상태가 뭐죠? 기초공사 상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을은 그러면 기초공사가 산 상태에서 건물을 완성시켰죠. 그럼 기초공사 할 때 드는 1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을은 자기가 투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번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기까지요. 그러면요 신축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고요. 3번은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완성하죠. 자기의 재료와 노력을 들어 건물을 완성. 이럴 때는 어때요? 이것을 그런데 이건 수급인이 그러면 원시 취득이죠. 근데 도급인에게 기속시키는 합의요. 합의가 있으면 누구 것이다? 도급인 것이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죠. 채무자가요 줄고요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을 신축.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채무자 것이죠. 그런데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 그렇든지 말든지 무조건 누가 원시취득이다? 채무자.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인 건물이죠.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인도받아서 완성을 했죠. 그러면 누가 원시취득이다? 완성한 사람. 수급인이 원시취득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수급인이요. 자, 그러면 상린관계 하나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래서 먼저 해설을 봐. 해설 21번 해설. 저수, 배수, 인수 줄 것이고 저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하류, 연한 줄 것이고 하. 수류의 변경할 때 수. 수류의 변경 줄고요. 용수권에 승계할 때 용. 소통공사할 때 소. 공유화천 요수할 때 공. 경계표 담 설치할 때 경. 경계수분에 건축할 때 우리 반매트상 떼죠? 그 경. 이런 경우는요. 특수조건 하지 마. 맨 끝에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관습에 의한다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 한다? 저하수죠? 저하수를 뭐 하면 용소하면 뭐 한다? 공경을 받는다는 관습이 있다. 관습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 보면 되죠? 여기 보면 저하수를 용소하면 4번이 정답이네요. 알겠죠? 그런데 20번 골치 아프죠?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다는데 저하수 할 때 5번 수가 있죠? 수가 있죠? 수지가 아니고 뭐다? 수류의 변경. 수류가 뭐죠? 물의 흐름이 있죠? 물을 그리. 이것을 변경하는 거. 수류의 변경이지 수지 목근이 아니죠. 알죠? 수류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험에 2번인가 3번이 나왔는데요. 단일 문제로 2번 나왔고 그냥 지문으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뭐만 보면 되냐? 그건 법조문의 제목 있죠? 제목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23번은요. 자, 23번은 1번.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수 있죠. 공동비용 줄 것이고 담을 설치해 줄 것이고 그런데 측량비용 박스하고요. 토지 면적의 비례죠. 측량비용은요. 토지 면적의 비례. 그런데 24번에 1번 한번 볼래요? 그러면 인접이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통상의 담을 설치. 통상의 담이요. 이때 두 번째 설치비용이죠. 설치비용 맨 끝에 쌍방이 절반씩. 이걸 항상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치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 측량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이렇게 항상 바꾼단 말이죠.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인접지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지 가지가 수목 경계를 넘죠.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지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수목뿌리죠. 수목에 뿌리가 있죠. 뿌리가 경계를 넘죠.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한다. 임의로 제거. 4번은요. 건물을 축지할 경우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건축에 착수하는 몇 년의 경과? 1년을 경과. 그러면 건물이 뭐가 됐다? 완성되기 전이다. 1년이 경과했는데 완성되기 전이야. 알겠죠? 그러면 건물에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X 뭐만 한다? 손해배상만 청구.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1년이 경과했거나 완성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지하시설 박스에, 지하시설. 몇 미터 이상 거리가 돼? 경계로부터 2m 이상.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지하실 공사 박스에, 지하실 공사하고 조수지. 얼마? 깊이의 반 이상. 깊이의 반 이상.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묶어.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두 개가 임의 규정이다. 4번하고 5번이. 24번은요, 2번, 흐르는 물이 저지, 밑에서 막히죠? 그러면 누가 공사 비용을 부담한다? 공사 비용은 고지 소유자,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는요,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웃 토지에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하죠? 남의 걸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을 분담해야 돼? 해야 되죠.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첨화물이요,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 적당한 뭐를 해야 돼? 시설을 해야 되고. 5번은요,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2m 이내. 경계로부터 2m 이내. 이때는 뭐를 해야 돼? 맨 끝에 차면 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이것은 여기까지는 여러분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알겠죠? 워낙 종이 많아가지고 중요하죠.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갑이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서 서로가 인접해야 되죠. 인접. 그런데 여기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 땅이 여기 을의 땅에 여기 건물이 있죠. 이 건물에 전세 산 사람이 있죠. 건물에 전세 산 사람도 통행권을 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주위토지죠. 주위토지, 통행할 수 있는 뭐다? 통행권이죠. 통행권.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뭐라고 그래요? 통행권자라고 그래?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 갑은 통행지 소유자고 을은 뭐라고 그래? 통행권자. 이걸 용어를 먼저 알아야죠.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주위토지죠? 주위토지가 누구냐? 을이 갑의 토지를 걸어다니죠. 그러니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채무 불이행이 될 뿐이고, 도로를 뭐 하면 안 된다? 폐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번에도 여러분요, 도로 폐쇄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안 하고, 도로 폐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을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사용해. 그러니까 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뭐라냐?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라고 그래요. 보통은 누가 보상을 한다? 을이 보상을 하죠. 지로를 내죠. 그럼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이 사람들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을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인을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이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겨, 이용 상황. 그러면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통행이죠. 통행이니까 을은 갑한테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걸어만 다녀야 되죠. 갑은요, 을이요,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통행이라는 것은 언제 통행하는 거다? 현재죠, 현재. 현재가 기준이죠.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폭은 몇 미터다? 4m죠? 근데 현재 토지를 이용하기에 적법한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m다. 그럼 얼마만 인정하면 돼? 2m만 인정하면 된다. 현재죠? 현재니까 장차의 이용상에 맞게끔 미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미 통행료가 있다. 이미 통행료가 있어도 현재의 부족함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럼 뭐 한다? 통행권을 뭐가 된다? 소멸한다. 도로가 개설되면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통행은 권리죠. 권리니까 만약에 통행권을 여기다 통행료를 내기로 했는데 여기에 적법한 돌담, 적법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은 돌담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여기다가 길을 내기로 한번 합의를 했죠. 그러면 모든 돌담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만약에 내가 걸어다니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걸어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진흙탕이다. 그럼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포장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맨 처음에 이게 갑의 거였어요. 갑인데 갑이 이 토지의 일부를 양도를 해. 일부를 양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토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갑이 갖고 여기가 을이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길을 나눠가지고 맨 처음에는 통행로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는데 일부 양도 또는 공유물을 뭐를 하다 보니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통행료를 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여기 지금 갑이니까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냐면 법에 뭐라 되냐? 일부 양도 당사자가 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일부 양도 당사자니까 그것은 누구라고 말 없단 말이죠. 아무튼 맨 처음에는 통행료 맹지가 없었는데 맹지가 생겼죠.
그럼 비록 여기가 갑이라고 할지라도 통일을 주장할 수 있고 여기가 을이어도 통일을 주장한다. 두 사람 사이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고 만약에 갑이 이것을 A한테 처분한다. 특별 승계인이죠. 특별 승계인의 관계에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행권은 되게 판례가 많지만 그림을 가지고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이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알겠죠? 1번 주의토지 통행권자 25번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 줄곧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통행권 자체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옆줄 긋고 채무 불이행의 문제. 채무 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통행료에 보면은 줄곧 현재 토지용법, 현재에 맞게끔 해야 돼. 현재. 두 번째 줄 끝에요.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료로 정할 것은 아니다. 장차 아니다. 3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는 봐봐. 주의토지 통행권 줄거봐. 그것을 법률이에요. 법률.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줄만 끝에 줄거봐.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 거기 줄거. 그것을 뭐냐? 헌법이라고. 헌법. 우리가 주거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럼 헌법하고 법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법이 더 높죠? 헌법, 그 다음에 법률이죠? 헌법이 더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법률상의 권리이고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 침해하면 안 된다. 4번 통행권자의 줄거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5번은요.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죠. 이미 기존 통로가 있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있죠.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기존에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부족, 현재.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현재의 토지용법에 적합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장차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미 통행료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에 맞지 않아. 그럼 다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6권 1번은요. 보면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아무리 적법하게 설치해 있어도 통행권에 방해가 된다. 그럼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토지 사용권이 없는 줄거 명의 신탁자. 거기다 또 써 불법 점유자. 명의 신탁자나 불법 점유자에게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줄거 배타적으로 점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통행만 해야 돼. 걸어만 다녀야 돼. 근데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일단 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 위요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 줄고 공로가 새롭게 만들어졌죠? 공로가 개설됐다? 그러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알겠죠? 공로가 새롭게 개설되니까. 이미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이미 길 있는데 더 편리하다고 옆에 다시 하나 내달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7번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다. 분할로 인하여. 그러면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두 번째 줄 보상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2번 분할로 인하여 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다.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 여기 특정승계 여기죠? 여기 A에는 무상통행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상이다.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도 통행권 행사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문제. 전세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행사한다, 직접 행사한다. 이게 중요해요. 직접 행사한다. 알겠죠? 직접 행사. 왜 직접 행사하죠? 여기요. 우리 보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뭘 할 수 있다?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이렇게 됐어. 우리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준용한다고 돼요. 준용한다는 말은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직접. 알겠죠? 깜짝 놀랐어요. 보통 대의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전세권자, 전세권 그러면 소유권 아니니까 보통 대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4번은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 대하여 통행권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말할 수 있다. 청구. 된다, 안 된다?
통행권자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을이 갑한테 땅 돌려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자기 땅도 아닌데 통행 그냥 걸어만 다닌다니까. 인도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요. 통행권자는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부담으로 통행지에 돌고기단을 조성하거나 포장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말할 수 있다. 개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보냐? 그 다음에 29번을 먼저 봐. 29번 재밌는 거 나와있죠? 똑같아, 여기하고. 그럼요, 이게 이제 사업시험에 나온 거예요. 해설이 더 길죠. 그러니까 해설 보아가지고 이해하려면 한참 걸려. 그러니까 해설 보지 말고, 말은 입만 봐요. 자기 봐. 자, 봤어요? 간단해, 이거. 사람들이 좀 길면은 그냥 포기를 해. 엄청 간단한데. 여기가 공로야, 공로. 여기가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런데요, 여기 지금 땅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고, 여기 돼 있죠. 여기는 A고, 크고, 좀 적고, 이게 C가 돼 있죠. 여기서 문제, C는요, A 토지 소유자한테 길을 내달라고 해야 돼요. B 토지 소유자한테 길을 내달라고 해요. 1번 A, 2번 B, 3번 A 또는 B, 4번 A 그리고 B, 5번 미치고 팔자. 몇 번이다? 몇 번? A나 B. A가 더 큰데 땅이? A나 B. 오늘 뭐가 되네요. 밥 못 먹었어요? 냉면을 먹어야지 잘 넘어가는구나. 이게. 알겠죠? 냉면. 자요. 왜냐면 이게 다 맹지잖아요. 그러니까 C는 A한테 하든 B한테 하든 관계없죠. 꼭 A한테 할 필요는 없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 1번 봐요. 그림에서 1번. 그림 1에서 C지의 소유자는 B지에 비하여 넓은 A지에 대해서만 통행권, 그건 아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그림 1에서 갑이 자신의 소유하던 1필지 토지를 B와 C로 분할했다. 이거 봐봐. 이게요, 원래 이게 봐봐. 이게요, 이게 한 필지였다, 한 필지. 이게 한 필지였어. 땅이 한 필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B하고 C하고 이렇게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C하고 B하고 C하고. 그러면 C는 A한테 통행로를 주장해야 돼, B한테 주장해야 돼, A 또는 B다, A 그룹 B다, 미치고 팔자 몇 번이다? B한테만 한다, B한테. 왜? 처음에는 통행로가 있었어, 없었어? 뭐 없어도 되죠? 그런데 지금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생겼죠? 그럼 여기에만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그림 1에서 C지의 소유자에게 A지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C지에 속하는 공로, 여기 C지 공로 여기 하나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는 이쪽으로 팔짝 뛰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되게 간단하죠. 말만 길고.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해설이 훨씬 더 어렵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뭐라 됐죠, 여기 지금 길이 있죠, 길 있겠죠, B. 야, 그림 2 봐봐. 그림이 공로죠?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Y가 있고, X가 있고, Z가 이렇게 있죠. 됐죠? 자, 그럼요. 이제 4번에 봐봐. 그림 2에서 갑이요, 1필의 토지를 X와 Y로 나눴다. 갑이. X와 Y로 분할한 다음에 X지를 누구한테 줬다? 갑이 을한테 주고. 자기가 이렇게 갑이 있다. 맨 처음에는요, 맨 처음 뭐다? 그림에서 1필지, 이게 1필지였단 말이에요. 1필지인데 갑과 을로 나눠졌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을은 누구한테 통행권을 주장해야 된다? 갑에게만 준다. 갑에게만. 알겠죠? 갑에게만. 그래서 여기요. 그런데 Z지 있죠? Z지. 여기가 뭐죠? 여기가 공지란 말이 뭐죠? 지금 땅이 놀고 있어. 빈 땅이다 이 말이죠. 좀 풀만 무성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요, 이 X는 Y한테 길을 내달라고 해야 돼? G한테 길을 내달라고 해야 돼? Y. 알겠죠? 누구한테? Y한테, G한테, Y한테. 왜요? 이게 맨 처음에 1필. 이러면 아무리 공지여도 이게 Z지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아무리 땅이 놀고 있어도 남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1필지였잖아요. 1필지. 그러다가 나눠져가지고 맹지가 됐죠? 그러니까 Y한테만, 여기 Y한테만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Z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자, 5번은요. 그림 위에서 갑이 1필의 토지를 스스로 X와 Y로 분할했어요. 여기 아까 말해놨죠. 갑이요, 갑이 봐봐. 갑이 X와 Y로 맨 처음에 1필지에다가 X와 Y로 나눠가지고 여기를 갑이 가졌어, X를. 그 다음에 여기를 을한테 줬다 이 말이죠. 자기가 갑의 건데. 자기가 맹지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0.5초 전에. 바뀌어도 관계없다. 알겠죠? 있다, 없다?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간단하죠, 되게. 주유투 토익권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 그 다음에 앞으로 와. 앞으로. 165페이지 봤어요? 165페이지. 이게 또요, 지역권하고 상린관계를 구별하는 거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무조건 구별은 하나를 먼저 다 쓴다. 알고 있는 거. 하나를 다 써. 알고 있는 거 다 쓰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고 나서 그놈하고 비교하면 돼. 그럼 우리가 상린관계죠. 상린관계를 하잖아요. 상린관계는 뭐죠? 상린관계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인접.
인접하는 뭐다? 부동산 뭐다?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이것을 뭐란다? 상린권이다. 상린권은 뭐다? 상린권은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다. 뭐라고? 이것은 토지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이다. 상린권은요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린이랑 서로가 인접해야 돼. 인접이니까 뭐라 하면 된다? 격지. 땅이 떨어져서 안 돼? 안 돼. 부동산은 뭐다? 토지하고 건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주의토 통크한테 인접한 토지의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바로 얘기해.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누구요? 임차인 이렇게.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여러분 뭐예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용이죠. 소유권의 내용. 그러면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를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게 이걸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럼 이게 상린관계니까요. 이제 여러분 되게 간단하죠. 뭘 본다? 지역권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역권하고 상린관계가 비스무리 프리딩딩 하거든요. 지역권은 뭐만 된다? 격지여도 되고 격지. 땅이 떨어져도 되고 인접해도 돼. 다 돼. 지역권은. 두 번째요. 여기는 뭐만 된다? 토지만 돼. 토지만. 여기는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돼. 그럼 여기는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몇 년이다? 20년의 소멸시효.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죠? 여기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죠? 근데 지역권은 등기를 하죠? 그래서 뭐냐? 독립한 물건이에요. 독립한 물건이다. 여기는요. 등기하지 않죠? 여기는 뭘 한다? 등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말한다? 법률행위죠. 등기하니까. 법률행위. 알겠죠? 법률행위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요. 상린관계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고 소유권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린관계를 내 멋대로 주장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상린관계는 필요 최소한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테 묻지도 않고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가 지역권은요. 당사자 간의 합의, 법률행위 합의로 의해서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또 지역권은 뭐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필요 충분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죠. 지역권은. 독립한 물건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1번 지역권은 법정 틀렸죠. 법정보다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을 말한다? 상린관계. 지역권은 인접지에만 틀렸죠. 그것도 상린관계가 인접지에만. 디귿 상린관계는 시효에 걸리지 않죠. 지역권은 20년. 디귿 맞죠? 니은요. 지역권은 토지간이죠. 상린관계는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건물이죠. 미음 상린관계는 필요 최소한이죠. 지역권은 필요 충분이죠. 왜냐하면 지역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하는 거잖아요. 비음은요 상린관계는 등기 없이 취득하죠. 지역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요 시효 취득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가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시효죠. 한번 봐요. 됐죠? 지금 이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내가 봐도 민법보다 어려운 것은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때가 이제 다 이제 60일 남았잖아요. 60일 남았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그때그때 강의 듣고 그러면 그때그때 이게 뭐죠? 흡수력이 대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점수가 1차가 50점대에서 60점대 사이가 있으면 또 2차가 한 50점대가 나오면 2차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알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면 우리가 동차는 합격이 있잖아요. 학원에서 몇 명 빼고는 2차는 합격을 했는데 뭐 때문에 합격했는지 자기도 몰라. 알죠? 자기도 모르고 합격을 해. 왜냐하면 이게 1차에다가 가정 말씀에 1차에다 집중을 두다 보니까요. 2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합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합격하고 나면 이제 별 이제 영웅담이 다 나오죠. 아우, 시험 칠 때 시어머니가 작년 죽었는데 또 죽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한 달간 공부를 못하고 막 이게 쭉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봤더니 알겠죠? 한 문제가 남는 게 아니야. 한 문제 남는 게 아니고 몇 점이다? 나는 한 5문제 정도 남은 거 있어요. 아우. 그 남들은 어렵다는데 글쎄 나는 뭐 공법은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 영웅당이 이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사실 동치 합격하는 학생한테 물어보면 학원에서 몇 명 빼고 한두 명 빼고는 뭐 때문에 2차 합격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합격했는데 보고 나니까 어떻게 보니까 합격한 거예요. 와서 좀 맞춰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자격시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격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등록고 이 원서 접수를 2차까지 했으면, 여러분요, 2차도 나름대로 이제 불안하니까 2차를 봐야 되겠지만, 그럼 60일이면요, 1차를 볼 때 너무 지겨워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2차도 이러면 한 번씩 꼭 봐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 건강에 좋을 거예요. 알겠죠? 1년 뒤에 다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2차가 꼭 합격한다. 이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이게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 합격하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올해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그러면 취득시효죠? 그럼 취득시효는 뭐죠? 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를 해야 돼요?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점유하지 않은 것도 있죠.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은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죠. 근데 지역권은 되는 거예요. 몇 때문에요? 계속되고 표현이다. 이 말을 써가지고. 무슨 지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가 안 되는 거 있죠.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뭐 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저당권 안 되죠? 유치권 안 되죠? 또 뭐가 안 돼요? 점유권. 그것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취득시효는 어디다 하는 것이다? 취득시효는요, 먼저 이제 뭐라 하자면 자기 물건 다 돼요. 자기 물건. 그 다음에 취득시효 주체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공유 지분 뭐 하죠? 등기하죠. 다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 거 따지면. 근데 국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재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지만 일반재산도 일반재산 되고 행정재산이 안 되죠. 그런데 일반재산은 되는데 어떤 게 안 되냐? 등기하기 전에 뭐로 되면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올해 이제 점유취득시효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림은 아니죠. 한 세 가지, 네 가지 봐야 되는데 그림은 딱 두 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요. 등기가 있죠. 등기가 갑이죠. 여기서 점유가 을이죠. 그리고 여기요 80년이죠. 80년은 그냥 기산점이라고 하죠. 80년 해가지고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럼 2000년이죠. 2000년 되면 여기서 20년이 되죠. 20년이 되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을이 갑에게 20년이 돼서 직접 등기하지 않고 을이 점유로 이걸 병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볼 때 누가 누구한테 뭘 넘겼냐를 그걸 꼭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이렇게 좀 집중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누가 누구한테 넘어간지 모르는 거예요. 점유가 넘어간 건지 등기가 넘어간 건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가 20년이 돼가지고 점유가 병한테 넘어갔다. 이 병은 을의 권리, 을의 권리를, 을의 등기 청구권을 직접 행사를 해야 돼요? 대위에서 행사해야 돼요? 어떻게 행사한다? 직접 행사하면 안 되고 대위에서 행사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요,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점유를 상실한다. 상실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다.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시효 이익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 즉시로 소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효 이익은 누구한테 포기한다? 누구한테?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한다. 권리자한테. 아까 우리요,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뭘 한다? 매수를 지어야죠. 매수 제의를 했다 해서 시효 이익의 포기이다 아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아까 우리 했었죠? 시효 이익의 포기가 자주점이다. 그럼 이건 지금 갑하고 을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기를 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슨 취득한다? 원시 취득한다. 그럼 원시 취득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다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아직요 을이 미등기야. 아직 을이 미등기 상태이다. 미등기일 때 갑이 을에게요. 아직 을이 20년이 됐는데 등기하지 않았어. 그렇다 해서 갑이 을한테 너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나한테 토지를 인도하라거나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부당이득을 청구한다거나 만약에 을이 건물을 건축했는데 건물을 철거하라 한다거나 이런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문제예요. 이번에는 봐봐. 이번엔 누구하고냐? 여기서 등기죠? 등기하고 여기 점유예요. 점유. 여기는 누구다? 갑이고요. 여기는 누구다? 을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점유만 다 봤단 말이야. 점유만 한꺼번에. 이번엔 등기만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을이 20년이 됐어. 20년 돼가지고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그런데요, 갑이 이것을요, 병한테 넘겨.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봐야 돼. 병한테 넘어간 건데, 점유자가 넘겼는지, 등기부상 소유자가 넘겼는지, 이걸 꼭 따져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20년이 돼가지고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다고? 등기 청구권이라고 뭘 가지고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죠, 채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한다? 이 병이 등기를 넘겨받으면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 을이 완성했어. 시효를 완성했다는 것은 뭐하든지 알든 악이, 모르든 선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등기가 됐으니까 무조건 뭐 한다? 소유자가 된다. 여기서 적극가담한다. 적극가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효가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병은 적극가담의 말이 없으면 등기를 넘겨받으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채권과 물권이, 이건 물권이잖아요.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20년 돼가지고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 흘러다 다시 몇 년? 다시 20년이다. 20년. 미호도 다시 한번 20년. 알겠죠? 그럼 이것을 2차의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 봐봐. 만약에 적극가담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병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된다?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복귀하면 을은 갑에게 다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하고 오라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갑하고 오라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은 없다. 무슨 말은 없다. 오케이. 채무불행이라는 말은 없다. 채무불행.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병한테 넘긴 거였고 모르고 병한테 넘긴 거에 있다. 알고 넘기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노. 알고 넘기면 뭐다? 불법이고 모르고 넘기면 뭐다? 적법이다. 그러니까 갑하고 오라고는 불법 행위는 있을 수가 있어도 채무불행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채무불행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봐봐. 여기 보면 20년이 지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이 있어야 되지만 등기가 갑이고 점유가 을인데 17년 만에 17년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야. 17년 만에. 그럼 여기서 몇 년을 기다려? 3년. 17년이니까 3년을 기다리면 몇 년이 된다? 20년. 20년이 완성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 17년 만에 뭐라고 하냐? 시효 진행 중이라고 그래. 시효가 진행하는 중에 이런 말이 나와. 그럼 17년 만에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 20년이 완성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시험은 여기에서 많이 나오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청구권이요. 그럼 대상청구권은 뭐가 대상청구권이에요? 대상청구권. 대신 상으로 받은 것을 달라 이 말이죠. 첫 번째, 시효가 완성이 됐어.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을 행사를 해. 등기청구권을 행사를 해. 행사를 했는데 그 토지가 매도가 되거나 토지가 수용이 돼. 매도나 수용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등기를 더 이상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불능이다 이 말이죠. 이행불능이 되고 여기서 매매대금이라든가 매매로 인해서 매매대금이라든가 수용으로 인해서 수용보상금이 나온다 이 말이죠. 수용보상금.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대상이라고 얘기해. 이 대상을 나한테 반환하라 이 말. 반환하라. 이것을 대상청구권이라고 그래. 대상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대상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순서. 등기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돼.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을이 완성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20년 점유했다는 것을 입증이 됐다거나 입증이 됐다? 그 말은 행사했다면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뭐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20년이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했다. 그래서 매매대금이 나왔다. 그 매매대금을 돌려달라. 수용이 됐다. 수용보상이 나온다. 그걸 돌려달라. 그걸 뭐라고 한다?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죠.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을이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없는 경우는 또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긴 있어. 근데 등기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이 병이 누구냐 이 말이죠. 아무 말 없으면 등기가 넘어간 경우냐. 아무 말 없으면. 그런데 어떤 경우냐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런 봐봐. 요즘 어젠가 뭐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한국 토지신탁인가 뭐라고 뭐 TV CF가 나온 것 같은데. 토지신탁. 신탁법상의 신탁은 언제나 수탁자가 소유자. 뭐라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언제나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요 갑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이 20년 됐어. 20년 됐는데 신탁법에 의해서 갑이 병한테 이거 신탁법상 수탁자요. 그럼 신탁법상 수탁자가 돼버리면 소유자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신탁법상은 완전히 수탁자가 소유자거든요. 신탁법상의 수탁자가 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가 모의고사를 냈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기 오면 20년 됐어. 신탁법상 신탁자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시효 완성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꾸로 있다. 무슨 말이겠죠? 점유 시효 완성자가 수탁자한테 대항할 수 없잖아요. 반대라면 수탁자는 완성자에게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근데 원래는 을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여러분요 명의시탁을 하죠. 명의시탁을 하면 20년 됐죠. 명의시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명의시탁이 무효일 때는 명의시탁을 해지한다는 말이 절대 우리 시험에 두 번인가 세 번이나 나왔어. 갑하고 을이 명의시탁이 무효일 경우 명의시탁을 해지하고 등기에 말소 청구한다.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명의시탁이 무효일 때는 명의시탁 해지할 말이 안 나와. 아무것도 아닌데 작년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명의시탁 해지. 그러니까 명의시탁은 유효일 때만 해지하는 거예요. 명의시탁은 유효일 때만 해지해. 그러니까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시탁을 해지한 경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해지했다는 말은 명의시탁이 유효니까 그러면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요. 제3 이게 병이잖아요. 이게요. 명의시탁을 해지한단 말이에요. 해지했단 말은 이 사람 누구다? 신탁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됐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명의시탁이 있으면 명의시탁이 유효일 때는 누가 제3자인 을이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죠. 근데 명의시탁이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20년 됐는데. 그러면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병연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암기한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를 암기한다? 신탁법상 신탁,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명의시탁이 해지가 돼서 신탁자 앞으로 갔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취득쇼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취득쇼는요. 한 가지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산점은 어떻게 할까요? 언제부터 20년인가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80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2017년 지금 그러면 37년이죠. 37년이 중요해요? 똘똘한 20년이 중요해요? 똘똘한 20년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 나는 80년이 아니고 97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년만 있으면 돼? 20년만 있으면 되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봐봐. 여기는 소유자가 변동이 있죠. 소유자가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죠. 20년이 지나서 변동이 있으면 다시 20년이 가야 되지만 20년이 되기 전에 변동하면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언제 변동했냐가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것을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산점을 내 멋대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또 보면 여기 보면 적극가담에서 이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지금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이 무효인 등기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등기가 1번요 갑에서 2번요 병으로 갔는데 병의 등기가 무효예요. 알겠죠? 그러면 3번 을이 지금 등기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효 등기에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 등기에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병 등기를 하고 말소하고 다시 진정한 고리한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가 무효일 때는. 우리가 무효인 등기인데 어떻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돼? 그건 못한단 말이죠. 됐죠? 자, 봐봐. 20년 돼가지고 등기가 넘어가죠?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불이행은 없다. 그런데 소유자가 알고 넘기면 불법행위 생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는요, 선납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적극 가담했을 때만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복귀가 된다?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복귀하지 않으면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된다? 20년. 20년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간다? 몇 년만 있어도 된다? 나머지 기간만 채워서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대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도나 수용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를 뭘 해야 된다? 행사를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원시 취득하죠. 그런데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부당 소유자가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등기가 너는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죠. 등기되기 전에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이제 이런 원시 취득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마지막으로 원시 취득. 원시. 처음으로 취득한 거죠? 내 앞에 누가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등기해서 원시 취득하죠. 그러면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쓰레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게 없어지면서 새롭게 취득한다 이 말이죠. 원시죠. 그런데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20년 됐단 말이야. 20년 됐는데 갑이 병한테 저당을 잡아버려. 20년이 되기 전에 저당권은 내가 등기를 여기서 점유해서 등기하게 되면 원시 취득이 여기서부터 취득이 모든 게 다 없어지는데 20년이 됐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이 그걸 병한테 은행한테 돈 빌리고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여기서 문제예요. 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왜 대항할 수 없다? 없어. 왜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보면 병은 누구죠? 병은 소유자죠. 소유권은 물권이죠. 저당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물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을 소멸하지만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채권을 취득했죠. 채권.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채권을 취득했죠. 이제 채권을 했죠. 20년이 되기 전에는 나는 무슨 권리가 있어 없어? 아무 권리 없죠. 그런데 20년이 딱 되면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는 채권이 있죠.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물권이 생기죠. 물권. 그 물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시효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 있는 상태로 시효 취득.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저당권 경멸하면 소유권 잃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가 되게 내버려둬야 돼? 경매를 막아야 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담보 채권을 내가 대신 변제해야 돼. 그럼 문제, 내가 빌린 돈이 아니다? 아니죠. 아닌 돈인데 내가 대신 변제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 을이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죠? 그럼 병에 대한 변제하고 나서 그것을 갑에게 쫓아가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냐? 그게 원시란 말이죠. 내가 원시란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내 앞에 어느 누구도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지금 채권을 해가지고 등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시 취득이야. 처음부터 내가 소유자인데 처음부터 갑이라는 놈은 있어 없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있는 땅을 내가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내가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걸 원시 취득이고 그것을 우리가 물권과 채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오케이. 자 30번 한번 볼까요? 30번 자기 소유 부동산 줄거 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점유자가 줄거 봐. 아무 말 없어. 무슨 점유? 자주점유. 누가 입증해야 돼? 상대방이 입증한다.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자 168페이지요. 30번에 3번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뀌죠.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 있다.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줄거 점유가 계속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완성 당시 소유자. 근데 봐봐. 만약에 완성 당시 소유자인데 완성 당시 소유자의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를 해서 대위에서 뭐라고?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한다. 청구한다. 알겠죠? 31번. 1번.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해. 여기. 그럼 어딜 얘기해? 봐봐. 지금 봐봐. 말을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겠죠. 생각을 해가지고. 완성 후 제3자 양도했다. 여기 1번이에요. 여기 2번이에요. 여기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오른쪽 그림을 봐야죠. 20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양도했다. 이걸 봐야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말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면 돼. 그러면요, 시효 취득자는 이에 대해서, 이효지에 대해서 뭐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2번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줄고 몇 차? 2차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말할 수 있다. 행사.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든 말든 보통 경우는 봐봐요. 내 땅을 누군가가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보통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알고 있으면 점유취득시라는 게 있겠어요? 갖다 묻어버리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땅을 20년을 점유하고 갖다 묻어버리죠. 그런데 20년이 됐다. 근데 오늘 아주 강의 듣는 자세가 아주 좋아요. 알겠죠?
어? 오늘 시간 낮에 잤어 잠깐? 아 그래요? 계속 눈을 뜨고 있어가지고 계속 알겠죠? 계속 눈을 뜨고 있어. 그래서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20이 돼가지고 등기에 딱 넘어갈 때 보통 경우는 모르니까 20이 됐죠. 알면 죽었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고 20이 되기 때문에 갑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한테 파는 거죠. 그럼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는 시효취득자가 20년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적법하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알면서 행사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한 후 뭐라고요?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한테 권리 행사했죠? 원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대출받았다. 근저당권 설정.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에 대출받았다면 봐봐. 을이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갑이 병한테 저당을 잡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시효취득할 때는 저당권이 있는 걸 시효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럼 갑은 이기다 손이다? 손해죠. 그러니까 갑은 그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했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건 불법행위다 이 말이죠. 자 5번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이 완성된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이행 이러면 절대로 갑하고라고는 절대로 채무이행이라는 말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2번 시효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장. 봐봐. 이런 봐봐. 이건 어디를 얘기해? 1번을 얘기해? 2번을 얘기해? 1번을 얘기하는 거지. 1번을. 점유시효 점유 이걸 지금 얘기하죠. 여기를 점유를 완성한 사람부터 넘겨받은 사람 누구요? 병을 얘기하죠. 병을. 이 말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보면 시효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죠. 등기가 아니고 뭘 했다? 점유를 승계했다. 그럼 직접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직접 자기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2번 취득시효 완성 전 제3자가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뒤 시효가 완성이 됐다. 완성. 그러면 여기 봐봐. 완성하기 전에 여기죠. 갑이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을이 20년이 됐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제3자에게 청구한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죠. 4번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이행불능 전에 점유 전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해야 뭘 한다? 대상청. 여기 봐봐. 여기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이렇게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 행사. 그래야지만 뭘 한다? 대상청권 행사한다. 키워드가 딱 하나야.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령이 기타 법령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 무단 점유 거기까지 알면서 악의의 무단 점유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타주는 100년 1000년이라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왜? 타주니까. 알겠죠? 자 1번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소유자가 알고 제3자에게 넘겼다. 알고 넘겼다. 그럼 뭐가 된다? 맨 끝에 불법 행위를 만다. 구성한다. 2번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누구라고? 신탁법상 수탁자 이퀄 제3자다. 제3자. 저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한다. 점유자가 수탁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3번 유효하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줄거 명의신탁이 해지돼가지고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옮겼다. 다른 말로 뭐다? 소유자가 변경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신탁자, 변경된 신탁자에게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미등기 토지를 점유했다. 미등기 토지를 점유하죠. 취득시효가 완성 줄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그냥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 미등기고 뭐고 필요 없어. 알겠죠?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를 해야. 자, 다음에 5번은요. 원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뭐라고? 봐봐. 완성되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야 되겠죠? 변제하고 나서
다시 원 소유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읽어봐. 시효 취득자가 근저작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줄거 원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 X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4번.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의 등기가 원인 무효다. 뭐라고? 봐봐. 여기 등기, 여기 병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뭐라고? 말소하고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자, 그럼 두 번째 줄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가 누구냐?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맨 끝에 이전 등기를 구하여야. 알겠죠? 자, 3번은요.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만료로 일단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줄거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한다. 10년 있다 소멸한다. 10년 있다.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10년 있다 소멸한다. 자, 3번. 시효 취득은 그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다. 여기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다. 그러면 기산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4번. 국유의 일반 재산이라고 되어 있나요? 국유의 일반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가 완성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줄 행정재산으로 돼버리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자연인이나 법인 필요 없어. 국가도 다 되는데 뭐. 자연인, 법인, 종중 다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35부터는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